축산, 검협전. 26화. 원수에서 인연으로. 물안개 자욱한 강가에서 벗에게 지난 일을 털어놓고 청예검 번개처럼 뽑아든 여협이 가족이 원수를 갚네. 조상 대대로 명나라 무관을 지낸 덕분에 우리 집안에 이화창이라는 가보가 있다네. 이화창 창법은 워낙 변화무쌍해 무안 삼진 일대에서 꽤 유명하지. 선치는 나라를 빼앗은 이민족을 증오해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무관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친척 동생 허창과 함께 무예를 배웠는데 결국 동생은 장사꾼이 되었고 나는 바깥 세상에 관심을 끊고 농사를 지었지. 그래도 무예 수련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런데 8년 전 어느 날 허창이 누구에게 당했는지 암기에 맞은 상처에 한쪽 손까지 잘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 일 때문에 장사에 들렀는데 큰 길에서 두 딸을 데리고 비무를 하는 노파가 있었단다. 커다란 깃발에 비무를 열어 사윗감을 찾는다 라고 호기롭게 적어놓고 18쯤 된 큰 딸을 내세웠는데 사흘 동안 주변에 이름께나 알려진 무술인 여럿을 쓰러뜨렸다고. 혈기왕성한 허창이 큰 딸을 보고 마음이 동해 바로 비무를 신청했다. 먼저 권법 대결에서 큰 딸이 이기자 권법 대결을 청하며 칼을 뽑으려는데 노파가 막아섰다. 딸애가 연일 비무를 치르느라 몹시 지친 상황이라 검으로 싸우면 피차 다칠 위험이 클 것이오. 또한 방금 권법 대결에서 내 딸이 이겼으니 이번에 그쪽이 이긴다 해도 어차피 무승부라 승패를 가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딸의 대신 내가 겨루고 내가 지면 군말 없이 약속을 이행하리다. 허창은 노파의 말이 일리가 있는 데다 나이든 노파가 만만해 보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한참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노파의 무기는 괭이처럼 생긴 마구서였다. 꽤 위력적이었지만 나이든 몸으로 휘두르려니 힘에 부치는 것 같았다. 승리를 목전에 둔 허창은 갑자기 한쪽 팔이 뻐근하더니 손에 힘이 풀렸다. 바로 그때 노파가 휘두른 마구서의 손목이 잘려나갔다. 비무에 패하고 숙소에 돌아간 후에야 팔에 박힌 매화침을 발견했다. 허월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정당당한 승부였다면 할 말이 없겠으나 암기에 당해 패인이 되지 않았는가. 당장 복수에 나선 허월은 장사로 가던 중에 새 모녀와 딱 마주쳤다. 허월은 가문의 절기인 이화창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다 작고한 스승 맹시밀에게 탄탄한 내공법을 전수받은 터라 새 모녀는 처음부터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허월은 먼저 큰딸과 겨루었다. 한데 무공 실력도 뛰어나고 아리따기까지 하니 차마 죽일 수는 없었다. 더구나 허창의 손을 자른 당사자도 아니지 않은가? 당시 허월은 아직 철이 덜 든 나이라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던 때라 옷을 얇게 입은 큰딸을 굴려줄 생각이었다. 취선원 권법을 쓰며 큰딸의 몸을 툭툭 건드리다가 응조력중 수법으로 매 발톱처럼 매섭게 상대의 허리띠를 움켜쥔 채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큰딸이 이때다 싶어 워낙 연한 태로 공격하려다 순식간에 허월 품에 안겨버렸다. 깜짝 놀라 벗어나려고 힘을 주는 순간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방금 허월이 강하게 비튼 탓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허리띠가 툭 끊어지면서 바지가 주르르 흘러내린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맨살을 드러낸 큰딸이 크게 당황해 눈물을 보이자 노파가 얼른 옷을 주워 가려주고 허월에게 다가섰다. 우리가 비무를 벌인 이유는 밥벌이 때문이 아니라 사윗감을 찾기 위함이었어. 딸애가 졌으니 약조대로 내 사위가 되어야겠어. 허월은 애초에 동생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고 이미 아내와 자식도 있기에 단호하게 거절하며 새 모녀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노파가 버럭 성을 내며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무기를 들고 싸웠다.
허월은 어느 순간 왼팔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또 암기를 썼군. 수세에 몰렸던 노파는 암기에 맞은 상대가 빈틈을 보이자 오강벌개를 펼쳐 허월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다. 허월이 이화창을 가로로 돌려 막아내고 바로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갔다. 왼팔의 고통을 참으며 괴망번신으로 거대한 창화를 피우며 마구서를 멀리 날려버렸다. 무방비 상태인 노파의 목숨을 바로 거둘 수도 있었지만 관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싶지 않아 왼쪽 다리 힘줄만 끊어버렸다. 나 허월은 본래 아녀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암기를 사용하는 비겁한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은 엄중한 경고이니 앞으로 절대 어리석은 수작 부리지 마시오. 허월은 이렇게 복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매화침 상처는 깊지 않아 금방 회복되었으나 문제는 새 모녀의 정체였다. 노파는 남방 지역의 수적, 여화호의 부인, 나찰선 채삼랑이고 큰딸은 팔수용녀 여순고, 훗날 복수하러 찾아온 작은 딸은 홍랑자 여영고였다. 허월은 도균을 만나기 얼마 전 호남 선화에 사는 친구 나신에게 서신을 받았다. 여순고는 많은 사람 앞에서 욕보이고 혼인까지 거부당하자 화병을 앓다가 죽었다는군. 힘줄이 끊겨 폐인이 된 채삼랑도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 죽었다네. 홀로 남은 여영고가 매일 어머니와 언니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며 깊은 한을 품었다는군. 그리고 우연히 만난 나부산 원원 대사가 여영고를 가엾이 여겨 제자로 삼았는데 검수를 익힌 후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네. 나신이 원원의 지인에게 소식을 듣고 허월이 데뷔하도록 기별해 준 것이다. 허월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 무렵 도균이 사부를 찾아 무공을 익히고자 성도에 간다고 하니 마침 잘 되었다 싶어 함께 떠나기로 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균이 주매와 법원을 만나던 날 허월이 집 앞에서 바람을 쐬는데 웬 여인이 다가왔다. 여기가 허 선생 댁이 맞는지요? 허 선생은 지금 없는데 무슨 일이시오? 그럼 이렇게 전해주세요. 여영고가 8년 전 빚을 청산하러 왔으니 대장부라면 엿새 후 정오에 강가로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요. 허월은 여영고가 직접 찾아온 이상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겠구나 싶었다. 가족을 데리고 도망칠 수 없으니 차라리 제 한 목숨 내놓는 편이 나았다. 세월이 흘러 여영고가 알아보지 못한 덕에 뒷일을 처리할 시간이 생겨 그나마 다행이었다. 원원 대사의 제자, 홍랑자 아니십니까? 지난 일은 허 선생의 본심이 아니었고 애초에 허 선생이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법이지요. 허 선생이 소저가 올 줄 알고 나더러 대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일이 있어 나갔는데 며칠 말미를 준다니 다행이군요. 허 선생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돌아가려던 여영고는 상대가 자신의 내력을 훤히 꿰자 이상하다 싶어 다시 훑어보다가 뒤늦게 허월을 알아보았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 못 알아보다니. 당신이 허월이었군. 잘 됐네. 어머니와 언니를 생각하면 당장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 원수를 갚아야겠으나 문파 규정상 필사의 대결을 하려면 상대가 도움을 청하거나 뒷일을 대비하도록 이래간 말미를 주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이랬날 강가에서 기다리겠다. 약속을 어기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허월은 자신이 여영고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당장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허세를 부리며 몇 마디 응수했다. 여영고는 별다른 대꾸 없이 피식 냉소를 흘리고 사라졌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 내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었지만 아우 실력으로는 어림없을 뿐더러 목숨이 달린 일이니 아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야.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진시 이각이었다. 장강의 드리운 물 한 개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퍼지며 붉은 아침 노을이 아련히 피어올랐다. 이때 상류에서 작은 배가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사부가 오셨어요. 어서 맞으러 가시지요. 허월이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닐세. 어르신 배보다 큰 듯하네. 금세 가까워진 배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과 푸른 옷을 입은 여승이 타고 있었다. 붉은 옷 여인이 강기습과 삼장 떨어진 지점에서 8근은 됨직한 쇠닻을 던져 둔치에 꽂아 넣었다. 곧이어 가볍게 날아 배에서 내리는 여승의 민첩한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도균이 찬사를 내뱉으려는 순간 허울의 탄식이 들려왔다. 아, 두 여인이 곧장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붉은 옷 여인이 허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러 나오다니 뜻밖이군. 옆에 있는 사람은 조력자인가? 본인이 자초한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쩌자고 법까지 끌어들이시나? 도교는 단번에 이 여인이 여영고임을 알아봤다. 한데 말본새가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한마디 하려는데 허울이 도균을 제지하고 나섰다. 소저. 무례한 언사는 그만두시오. 나는 사내답게 내가 벌인 일을 스스로 책임질 것이오. 벗을 끌어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소. 이 친구는 소맹상 도균이요. 일이 있어 사천으로 떠나는데 이곳에서 사부를 만나기로 했다기에 약속도 지키고 벗도 배웅할 겸 같이 나온 것뿐이요. 소저야말로 내가 지원군을 데려올까봐 겁나서 저분과 함께 온 것이 아니오? 너는 내 가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다. 곧 죽을 목숨인데 여전히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오늘 특별히 내 놈 절기라는 이화창을 구경해주지. 무엇 하느냐? 당장 펼쳐보거라. 말이 끝나자마자 허리춤에서 검을 뽑고 허울이 무기를 꺼내기를 기다렸다. 하하하. 무슨 헛소리요. 그때 내가 소저의 모친과 언니를 상대한 이유는 애초에 그대들이 비겁하게 내 동생에게 암기를 썼기에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어. 그래도 나는 인정을 베풀어 두 사람 목숨을 살려주었어. 언니가 모욕을 당하고 모친이 상처를 입은 것은 무공이 부족한 탓인데 누굴 탓한단 말이오. 어쨌거나 모친의 복수를 한다니 그 뜻은 높이 사겠어. 소저가 오랫동안 나부산에서 검수를 수련했다고 들었어. 나는 검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검술은 전혀 모르오. 만약 소저가 검술을 펼치겠다면 기꺼이 내 목을 내놓고 검법으로 겨루겠다면 당연히 물러서지 않고 상대하겠어. 그러고는 짐짓 여유로운 척 팔짱을 끼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